네, 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환자분의 사연과 함께, 그리고 MRI랑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환자분 증리를 통해서 척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병명만 들어봤을 때는 조금 생소한 질환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엇이냐면은 섬유륜 파열입니다. 네. 섬유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외래 진료실에서는 대부분 디스크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혹은, 급성 요통, 아니면 디스크 기인성 요통,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영상 소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환자분은 굉장히 힘든 상태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119를 타고 오시거나 혹은 거의 거동이 못하는 상태로 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실려서 이제 들것에 실려 오시기도 하고 허리를 거의 못 가누는 상태로 오게 되거든요. 처음 경험해보는 요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의 마음가짐은 환자분들께서는 거의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아마 이게 디스크인 것 같고 수술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달라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시술이나 신경주사나 이러한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환자분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급성 요통,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분도 119를 타고 오시지 않았는데 거의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오셨고, 가족의 자동차를 타고 오셨는데 차에서조차 내리는 게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까지 오셨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버거우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침대에, 카트에 누워가지고 MRI 설명까지 듣게 되셨는데요. 그분의 MRI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섬유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두꺼운 막이 찢어지거나 혹은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급성 요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섬유륜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MRI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옆면에서 봤던 MRI가 지금과 같은데요. 이 뒤쪽이 등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 척추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거목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디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단면도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보면은 바깥쪽이 좀 찢어져서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질환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섬유륜이 파열이 되면서 신경막을 건드리게 되게 됩니다. 더 돌출이 되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 통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디스크,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다리를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신경 뿌리병증이 발생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섬유륜만 찢어져서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요. 시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경막 외 공간이라는 곳을 치료해 주는 걸 말합니다. 약물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는 타 병원에서 그닥 효과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주사 치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후진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척추 주위의 신경 주위를 스테로이드와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주사를 해주게 돼요. 근데 이 치료로는 찢어진 디스크 주위까지 약물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하면 시술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주사로는 약물이 확실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주사 치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고 거동이 안 되는 정도의 통증이 생기게 된다면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냥 오늘 당일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약물과 주사 치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물과 주사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의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꼬리뼈 쪽으로 해서 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카테터라고 하는 긴 관에 넣어서 파열이 되고 찢어진 그 디스크 주위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해결이 되어지고 통증도 빨리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는데 안정기가 필요해서 시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 2주간은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일상생활은 하되 아주 큰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주위 사람들이 빨리 운동해라, 그래야지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운동을 하시면 안 좋고요. 2주에서 3주 정도는 안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실 때에도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섬유륜 파열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점점 진행할 수 있어요. 또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굳어지고 자연 치유가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정기간을 보고요. 약해진 부분이 또다시 찢어지거나 통증으로 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도 3개월 정도까지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소한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륜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종종 영상 판독지라든지 혹은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섬유륜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료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요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이렇게 섬유륜 파열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항상 지키는 저희 산돌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